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 아래쪽에 있는 식이 이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E2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부하 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V2는 부하 전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E2는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왜 V2는 부하 전압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변압기의 구조를 봤을 때 1차 측에 있는 1차 측의 입력이 권선비에 의해서 2차 측의 출력 전압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변압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2차 측의 전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2차 측에 대한 값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그림 5.11식을 보게 되면 1차 측에 대한 값들이 1차 측에 대한 값이 2차 측으로 환산되어 있는 그런 등가 회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앞쪽에 이제 공급되는 전압이 1차 측의 전압이 어쨌든 공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병렬 연결이니까 양쪽이 같은 전압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 전압이나 이쪽의 전압도 V1 다시의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부하단이 끊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과연 어느 전압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I2론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0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피던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가 없이 이쪽에 입력되는 전압이 그대로 측정이 된다. V1 다시의 전압이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V1 다시 전압은 어떤 전압입니까?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이제 기계적인 변압기 형태에서 보게 되면 V1 그리고 건설에서 만들어지는 이 원이라는 유도 기전력이 유도가 되고 이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에 의해서 E2라는 유도 기전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2차 측의 권선에는 이 자속에 의해서 E2라는 유도 기전력이 계속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 이제 부하단이 개방된 상태에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즉 어떤 전압이다라고 볼 수 있냐면 2차 측 권선에서 유도되는 그런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2는 무부하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기전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V2라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냐면 이렇게 이제 부하를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부하를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제 I2라는 전류가 0이 아니고 어떤 전류 값을 가지고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임피던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압 강화의 크기만큼 전압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의 크기만큼 전압이 줄어들어서 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이 V2를 부하 전압이다 또는 어떤 양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이다 해서 단자 전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변압기의 정격에 대한 값을 정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어, 100, 100대 2000 만약에 100 per 2000이라는 어떤 전압 비율을 갖고 있었을 때 앞쪽에 있는 것은 V 1차 측의 정격 전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은 2차 측에 대한
전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압값은 유도 기전력에 대한 값이 아니라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가 입력 전압이 100V이고 출력이 2000V가 나오는 그런 변압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하 전압을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전격 전압이다라고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가 흐르지 않았을 때 전압에 대해서 부하가 있었을 때 발생되는 전압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비율은 어느 전압에 대한 비율이냐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압 V2라는 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V2라는 전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압으로 변동이 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 5.12는 이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한 벡터도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압 변동률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을 가지고 식 5.35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벡터도를 사용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압 변동률을, P는 퍼센트 전압 강화이죠. 퍼센트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잖아요. 리액턴스 강화의 값과 그 다음에 2차 측 역률, 2차 역률을 이용을 해서도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5.12는 지금 최종적인 이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벡터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하 전압인 V2를 기준으로 벡터도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등값 회로를 가지고 한번 봤을 때 본다면 전체 임피던스는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는 저항도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도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리액턴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회로 방정식을 세워준다면 이 전압이 E2가 되니까 E2라는 전압은 I2 곱하기 Z12 그 다음에 플러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의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예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V2를 기준으로 본다면 V2라는 값에다가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다시 좀 풀어 쓴다면 R12 플러스 J X12 플러스 V2가 될 것이고 I2 R12 플러스 J I2 X12 플러스 V2가 됩니다. 그래서 V2라는 단자 전압의 저항 강화를 벡터적으로 더해주고 그 부분에 X12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벡터적으로 더한 크기가 바로 뭐가 된다? E2라는 무부하 전압이 된다라는 그런 벡터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위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측 전류와 같은 이제 평행한 위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허수 성분이기 때문에 수직 9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벡터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을 보면 이 필로는 V2분의 E2-V2가라는 값이 되고 그러면 곱하기 100에서 위 식을 보게 되면 단순히 E2에서 V2를 빼버리면 얘는 V2분의 I2 Z12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크기만 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이야기이고요. 이제 벡터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뒷 가서 할 이야기이긴 한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부분, 지금 이 식이 이게 전부와 전압을 V2를 고정을 했었을 때 역률에 따른 무부하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률이 이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역률이 이렇게 변화를 했었을 때 하게 되면 이 역률 변화에 따라서 저항 강화도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 이 삼각형 변압기 내부에 있는 어떤 임피던스의 크기는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크기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역률 각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무브와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무브와 전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크기만큼으로 무조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역률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값을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E2와 V2는 전압 변동률 계산하는 식에서 E2와 V2는 어떠한 단순히 크기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와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E2의 크기의 비교를 해서 그 크기의 비교를 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원을 따라서 이 E2라는 이 원의 반경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게 되면 C가 D 다시의 점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E2라는 것은 O에서 C까지의 길이이지만 이동시켜주면 O에서 D 다시까지의 길이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O에서 D 다시까지의 길이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수식적으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됩니다. 수선을 내리게 되면 만나는 점을 D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O에서 D 다시까지의 길이지만 이제 수선을 내린 OD의 길이와도 거의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근사화시켜서 OD에 대한 길이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OD까지의 길이는 V2까지의 길이에다가 AF까지의 길이, 그리고 또 뭘 더해주면 될까요? 어떤 걸 더해주면 되냐면 F에서 D까지의 길이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항 강화는 평행하기 때문에, 전류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몇 도이다? 파이 2라는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파이 2라는 각도를 가지게 되고요. 파이 2로 각도를 가지게 되어서 AF의 길이는 I2 R12 곱하기 코사인 파이 2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I2 R12 코사인 파이 2의 그런 이제 길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F에서 D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의 길이가 I2 X2의 길이이고 F에서 D까지의 길이는 뭐와 같냐면 B2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의 각도가 파이 2에 대한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2 X12 사인 파이 2가 B2의 길이 값을 가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값을 이 2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2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니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계산되더라? 전압 변동률인 이필로는 P 퍼센트 전압 강화 곱하기 코사인 파이 2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사인 파이 2라는 값으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전압 변동률은 정확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A에서 D 다시까지의 길이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좀 식의 그런 간략화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O에서 D까지의 길이로 근사화시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좀 더 편하게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여러분들이 뭐 기사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를 풀 때
어, 음, 무브와 전압과 전부와 전압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퍼센트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 그리고 역률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주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이제 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역률이 2차 측에 대한 역률이 1이다. 그러면 파이 2라는 각도가 0도일 때 파이 2라는 각도가 이제 0도일 때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2차 측 역률이 0이기 때문에 2차 측 단자 전압과 전류가 같은 동상이 되겠죠. 같은 동상이 될 것이고 이 파이2 각도가 0도가 될 것입니다. 0도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벡터도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5에서 C까지의 길이는 뭐와 같다? 5에서 B 다시까지의 길이와 같지만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근사화시키자. 그러면 5에서 B까지의 길이로 근사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를 가지고 5에서 B까지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5에서 B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5에서 B까지의 길이는 V2에다가 I2, R12 값을 더해준 거와 같겠죠? 더해준 거와 같기 때문에 E2 V2의 값은 지금 이 값이 5에서 C까지 값이 E2이니까 E2 V2는 지금 뭐와 같다? V2 E2 값이 V2 I2 R12에서 V2 값을 빼게 되면 그 값이 여기가 더하기죠, 더하기. I2 R12의 크기가 된다라고 분사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압 변동률은 결국에 얘를 V2로 나누어 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그 식의 형태가 마치 뭐와 같다? 퍼센트 저항 강화의 크기가 된다. 퍼센트 저항 강화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1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뭐와 같다?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언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언제이다? 이 길이가 이 전부와 전압과 그다음에 무부와 전압에 대한 길이가 가장 멀어졌었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가장 멀었을 때 그러면 우리 삼각형 저항과 리액턴스와 임피던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임피던스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의 크기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가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2는 어떻게 된다? E2는 V2 플러스 I2 Z12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 전압 변동률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때 전압 변동률은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가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률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때 역률 값은 지금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는 전류와 이 평행한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 각도가 몇 도이다? 파이 2라는 각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2는 이렇게 되어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분의 그다음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비율이 되고 전류를 약분시켜 버리면 임피던스 분의 저항의 크기로서 그때의 역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V2와 E2가 서로 같다면 E2와 V2가 서로 같았을 때, 서로 같으면 이제 이 분자의 크기가 0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때가 0으로 전압 변동률이 0이 되는 최소 전압 변동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과연 이때 최소가 되는 그런 역률, 2차 측 역률은 과연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는 전류와 같은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각도가 바로 파이2라는 각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C라는 점에서 수선을 내린 위치가 A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파이 2라는 각도가 될 것이고요. 그럼 삼각형 A, B, C라는 삼각형에서 보면 이 각도는 뭐가 된다? 바로 파이 2라는 각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2라는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파이 2는 I2 Z12분의 I2 X12의 크기가 되어서 Z12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의 비율이 바로 최소 전압 변동률을 가지는 역률값이다 라는 그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최소 전압 변동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더 빠른 진상 역률을 가졌을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최소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단순히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이 V2분의 E2-V2 곱하기 100이 되어서 둘 사이에 대한 값이 임피던스 전압 강화, 전압 강화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역률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V2라는 값을 고정했었을 때 역률에 따른 이 무브와 전압이 빨간색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역률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무브와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률이 보라색에서부터 이렇게 초록색으로 역률 값이 변화했었을 때 이 크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같은 크기였다가 점차적으로 이 전부와 전압 V2라는 값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이 전압 변동률의 크기가 점점 증가된다. 그래서 역률에 따라서 변화한다. 전압 변동률은 역률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 변동률은 이제 대용량 기기에서는 1에서 2% 정도이고, 배전용에서는 2에서 5% 크기의 전압 변동률을 일반적으로 가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예제는 이제 2017년도에 국가직 7급 전기기기에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자면,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한다면, 저 백분율 전압 강화니까 이 값은 P가 되겠죠. P이고, 그리고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얘는 Q 값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상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부하 역률과 최소가 되는 부하 역률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가 될 때, 그리고 최소가 될 때의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언제이다? 최대 전압 변동률을 가졌을 때는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의 크기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의 역률값은 뭐가 된다? 임피던스 분의 저항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를 가지는 역률값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것은 저항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의 비율이다. 최소가 되는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이죠. 리액턴스의 비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분율 전압 강화라는 것은 P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P는 V1N분의 I1N 곱하기 R, 여기 2로 했으니까 2차 측을 기준으로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2차 측으로 한 걸로 보자면 1, 그 다음에 아이고 2차 측을 기준으로 VEN분의 IEN
R12 곱하기 100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VEN분의 IEN X12 곱하기 100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VEN분의 IEN 곱하기 Z12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 분의 퍼센트 저항 강화의 크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그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VEN 분의 IEN 곱하기 Z12 곱하기 100 분의 VEN 분의 IEN R12 곱하기 100이 되어서 공통적인 값 다 약분되어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Z분의 P는 뭐가 된다? 임피던스 분의 저항의 크기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봤을 때 여기가 퍼센트 저항 강화, 그리고 세로의 크기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퍼센트 임피던스의 강화의 크기이고, 퍼센트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다.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해주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어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크기는 5가 되겠죠?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역률은 5분의 얼마이다? 저항이 3이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3. 이렇게 해서 0.6이 되는 것이고, 최대가 되는 역률은 0.6이다. 그리고 최소가 되는 역률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8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무브와 전압과 전부와 사이에 어떤 전압의 크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와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크기는 역률에 따라서 변화한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